자, 안녕하세요. 벌써 경찰 1차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차 대비로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도 유의해 가시면서 준비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1차 대비해서 2차가 어려울 거냐 쉬울 거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열심히 하셔야죠. 자, 1차를 준비하면서 안타깝게 떨어진 분도 많을 거고 또 2차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헌법이라는 과목을 다시 입문하게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 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도 듣고 자 이제는 내가 실전을 좀 해야겠다. 기출문제도 풀고 나서 그랬을 때 아마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만 반복하고 판례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내가 70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고득점은 노릴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자,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자신의 실력도 테스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또 헌법이라는 게 경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출제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경찰만의 고유한 기출문제가 쌓여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승진 문제라든지 또는 내부에서 법정 경찰에 갖고 헌법을 보고는 있었지만 얼마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기준도 계속 상향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또 파도 타기 아시죠? 어느 차수는 어렵고 어느 차수는 쉽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뭘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기본 강의 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심화 강의 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기출문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모의고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계마다 주어진 양과 주어진 역할은 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헌법. 자, 모의고사죠. 보겠습니다. 1번.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도 다행히 이런 문제는 저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판례로 주로 많이 내지만 평가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거든요. 바로 볼게요. 1번.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적 중립, 신분부장, 자,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 제도, 요 직업공무원의 개념이 좁은 개념이에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력직 아시죠? 특정 경력직, 그다음에 일반 경력직, 이렇게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 신분보장이 정년보장? 노노노노. 특정 직책, 특정 지역, 특정 보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뭘 보장해 주는데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정도 알아두셔야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요 정도. 자, 그래도 적어도 자신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다 들어간다. 요 정도만. 자, 두 번째 선거 운동에 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후자 강조되고 우선된다.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 특히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분은 자,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가 늘 붙어 다녀요. 늘 쭉쭉쭉쭉쭉.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한 언행 같은 거 있죠? 그 언행이 자신은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 하지만 공인의 지위도 항상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충돌할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내가 표현의 자유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치적 표현이 됐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 선거 기간이 가까워지거나 선거 기간일 때는. 자, 그럴 때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죠. 그럴 때 만약에 사인의 지위, 나는 기본권 주체니까 라고 해서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성의 지위, 공인의 지위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이럴 때는 국가기관성의 지위, 공인의 지위를 더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후자가 강조된다. 공인의 지위가 더 강조된다. 맞아요. 세 번째, 우리나라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협의회 공무원 알겠죠? 일반적으로 협의회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직업공무원 제도에서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협의회 공무원이라는 개념의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 경력직 공무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임시적 공무원 같은 건 들어가잖아요. 물론 경력직이 일반 경력직이 있고 특정 경력직이 있지만 그런 경력직을 포함해서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
4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해서 최대한의 보장이다. 여러분 제도가 헌법에 들어오게 된 역사적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죠? 제도가 헌법이라는 방을 빌렸다? 오, 왜요? 원래 제도는요. 풀네임을 따지자면 법률상 제도예요. 자, 법률상 제도인데 왜 헌법의 방을 빌렸어요? 원래 법률이라는 건 입법자가 막 만드는데 입법자가 재량껏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자가 자유롭게 만들다가 아이고 이건 건들면 안 되는데 라는 아주 고유한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도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거를 계속 법률 입법자가 자유적으로 만드는 걸 방치하면 그러면 제도가 사라져. 그러니까 그런 녀석만 살짝 뽑아서 입법자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의 방에다가 싹 올려놓는 거야. 이걸 우리는 헌법적 차원의 보장이다. 그러면 헌법에 제도가 들은 건 제도의 모든 게 들은 거야? 아니면 제도의 거기 아주 본질적인 것만 들은 거야? 제도의 본질적인 것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헌법적 보장의 제도 보장은 최대한이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만 보장하기 때는 최소한의 보장이다. 자, 여러분 기본권 편을 공부하면서 최대한의 보장이라는 말도 있고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최소한의 보장도 있지만 자,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자, 기본권 보호라는 말, 보장이 아니라 보장은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자, 하지만 보호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자,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이렇게 용어마다 다르다는 거. 보호라는 말하고 보장이란 말을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물론 보장이란 말에 보호까지 포함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일단은 보호라는 말이 기본권 보호라는 말이 붙으면 사인과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개입의 정도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제도가 헌법에 들어온 이유는 최소한의 보장 원칙.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의 보장.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1차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따라서 직업공무원 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 입법자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헌법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최대한의 보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를 반드시 암기하셔야죠. 최대한의 보장 틀렸네요. 4번이 정답. 자, 문제 2번 법치국가 원리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법치국가 원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법치국가는 내용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법치국가 원리든 뭐든 각각 영역마다 체계가 있어요. 법치국가 원리하면 내용적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소급입법 같은 걸 해서 신뢰보호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법치국가니까요.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거든요. 이 큰 축. 근데 항상 이게 다 지켜지진 않아요. 왜? 실질적 법치국가다 보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법치국가. 따라서 모든 영역에 체계는 있지만 체계에 반한다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혜가 되면 안 되지만 국민 일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은혜적인, 수혜적인 이런 것들은 특혜라고 보지 않는 건 허용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러 군데서 이런 말을 써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방위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예외인데 사람이 죽었잖아. 근데 내가 정당방위라면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계에 있으면 무조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영역에 체계가 있지만 체계에 반한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닙니다. 체계 정당성 원리, 규범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요거 내용적 측면이에요. 규범에 대한 신뢰, 법적 안전성, 요거 시간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입법을 하면 불안하거든요. 따라서 신뢰,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아요. 법치주의 원리에도 체계가 있더라.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면 곧바로 이 말 하면 안 되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지. 그래서 누구라도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건 특혜가 아니니까 그런 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번 진정소비법 뭐요? 이미 종료된 요거 아시죠? 이미 종료된 계속 중인 경우 요거 좀 차별 요거는 조금 써보겠다. 자, 이미 종료된 완료된 과거 사실이야. 그때는 법이 없었어. 근데 이후에 사후에 입법을 했어. 자, 우리나라에서 법치행정 법치주의는 행위식법주의야.
그럼 이때는 벌써 입이 끝나고 없으니까 이걸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아까 법치주의에 두 가지 큰 체계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소급을 이게 진정한 소급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진정소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만약에 과거에는 시작은 했어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시작은 했어요. 자, 시작은 했는데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잠깐만. 이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 계속 중, 진행 중. 얘는 안 끝났잖아. 그러면 봐봐. 과거에 시작할 당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이후에 입법을 할 당시에는 와우! 만났네. 그럼 얘는 소급입법이 아니네.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진정 소급입법 적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률 용어에서 뭐라고 써요? 안일비, 안일부. 진정 소급입법 적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진정 소비법 적용이 아닙니다. 아니잖아. 계속 중에, 진행 중에 지금 하고 있잖아. 따라서 진정 소비법과 부진정 소비법은 끝났는지 계속 중인지 잘 살펴보세요. 부진정 소비법은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라고 써놨잖아. 안일비. 따라서 진정소비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규율 대상으로 사후에, 이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아주 정의를 잘 세웠네. 자, 네 번째 진정소비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뭐라 그랬어? 법치주의 체계정당성이 있어도 그에 반하는 행위, 그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 해서 곧바로 위헌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예불경심 충분히 과거에 예측 가능했어. 그 사람이 얻은 이익이 불확정적이야. 이렇게 소급입법을 한다 해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마지막이 뭐야? 자, 일단은 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러면 1945년에 끝난 일제강점화도 바로 고쳐야지. 1980년에 있었던 5.18도 바로 고쳐야지. 이런 걸 진정소비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다. 체계정당성에 반한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문제 3번 살펴볼게요.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전문. 자, 우리 헌법을 만들고 나서 대한민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다. 강조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전문을 끊이지 않게 한 문장으로 만든 거야. 글자 수가 100자가 넘는데 한 번도 다라고 해서 마침자 이걸 딱 끊어놓고 독글을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주어는 뭐야?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민투표로서 확정했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전문을 한 문장으로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쭉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 해왔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전문에 있는 것과 전문에 없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없거나 본문에는 있는데 전문에 없는 거 암기하셔요. 자, 전문에도 없고 본문에도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법치주의란 말, 권력분립이란 말 없어요. 자,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본문에는 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이거 외워야지. 구조하고 전문에 있는 거 하고. 자, 본문에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전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세계 평화,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전문의 숫자 뭐뭐 있어? 3.1운동, 4.19, 8차 개정, 1948년 7월 10일 이렇게 돼 있잖아. 숫자라고 써 있는 건 다. 자,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현행헌법. 자, 그러면 전문은 언제 손을 댔어? 모든 헌법 개정 자체에서 전문을 손댄 건 아니에요. 언제 손댔어? 7, 8, 9 이렇게 하면 되지. 5.
7, 8, 9. 그래서 요 차수 때 전문도 함께 제정했다.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7, 8, 9.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문제 1번 볼까요? 3번, 1번, 3.1 운동.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자, 이는 국가의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그때 열심히 하셨던 독립유공자, 자, 돌아가셨으니까 유공자지. 또 그 후손들, 유족. 자,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왜? 대한민국 법통을 계승한 채 쭉 왔으니까 19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계속됐으니까 100년이 넘었으니까 10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있었으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는 있다 없다? 있다. 아이, 국가가 이 의무가 있다 해서 반드시 권리가 우리가 이거 해 저거 해 나오는 건 아니지.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납세 의무, 여러분 병역 의무,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권리가 생기나? 여러분 지난달 세금 냈다 해서 무슨 특별한 권리가 생기나? 자, 공법 세계에서는 의무가 있다 해서 반드시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국가가 응분에 의무할 의무가 있다 해서 국민이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응분의 예우를 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국가는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헌법 전문 1948년 7월 10일 제정. 자, 8차에 거친 왜 9차 때 마지막으로 고치면서 고치는 차수가 지금 9차야. 9차 앞에 몇 차까지 있었어. 그래서 8차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9차인데 9차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따라서 8차 걸쳐 개정된 헌법 이제 국회 의결 거쳐 국민 투표로서 확정한다. 개정한다. 맞네. 이게 맨 후단에 있는 것이. 3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 또는 2조 2항에 가보니까 재외국민 보호 규정 어디에도요 법통을 계승했고 재외국민을 보호한다고 했지 누가 재외동포?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에요. 국적자가 아니거든요. 다만 예전에 한민족으로서 살았던 적이 있거나 또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있던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중국인, 러시아인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재외동포. 알겠죠? 그래서 재외동포는 헌법 어디에도 글씨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헌법에 글씨가 있다 없다. 헌법에 있는 기관이다 아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 차원의 보호를 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만 있어요.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와 같은 특수한 국적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을 해소해 줘야 한다든지 국적 선택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외국인이니까요. 선생님,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죠. 그분들이 중국 국적이나 러시아 국적을 그러면 포기하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취득을 이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또 물론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이라면 간이기한하는 방법을 통해서 3년 거주 요건을 갖추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운동 정신 우리나라 헌법 연역적 이념적 기초 헌법이나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고요. 국가 작용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다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3.1 운동 법통을 계승하고 라는 국가의 의무 속에서 곧바로 국민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권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나아가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곧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다. 도출된다? 틀렸네 4번이. 문제 4번 행복추구권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행복추구권 언제 들어왔어요? 딱 나오면 행복추구권 50하고 8차 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행복추구권 이거 총체적 또는 종합적 또는 이거 포괄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개별 기본권을 얘기하면 행복추구권을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1번 의료 분쟁 조정 신청 대상인 의료사고 사망 요거 최근 판례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나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라면 사망했으면 이제 가족들이겠죠. 유족이겠죠. 솔직히 사망 사고가 나면 그 사망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의료 지식이 빠삭해 갖고 평상시에 그만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닥 많지 않아. 그거 있으면 뭐 마블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피해자 유족들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자나 또는 유족들을 보호해주고 또는 도와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요.
따라서 사망사고가 나면 곧바로 이분들이 개입을 합니다. 알겠죠? 왜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닌가요?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관련 법률 사망에 관한 부분은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여기다 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들어와? 이거 전문적이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인이 병원 건물 내부 지인 소개, 기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하는 이 상품권이에요. 현금도 아니고요. 또 상품권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잖아. 반드시 쓰는 것도 아니잖아. 현금은 여기 안 써도 다른 데도 쓸 거 다 할 수 있지. 상품권은 또 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은 1도 종이, 휴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현금 주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논의를 했던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제 성형외과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왜 저기는 찔러갖고 막 이제 고발당하고 그랬는데 나도 이씨 한번 걸려봐 그랬더니 이 간판에 상품권 지급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 지인 소개 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학원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지인 소개 찬스 했을 때 상품권 빡! 근데 상품권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거기서만 쓸 수 있잖아. 돈하고 다르잖아. 돈을 지급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이랬던 판례였어요. 쉽게 상품권 사건. 알겠죠? 자, 이래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재한 행위가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피청구인,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거니까 이게 유죄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전제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상품권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이게 반드시 이것 때문에 유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상품권 주면 간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유인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 왜? 유인행위가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해? 왜 유죄를 전제로 해? 그래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침해다. 자, 3번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 여러분 행복추구권이 포괄적 기본권이고 추상적 기본권이에요. 이것만 갖고 못 움직여요. 반드시 이 행복 추구를 위한 구체적 법률이 마련돼서 그 법률에 있는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 추구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주 유명하죠. 2개 뽑으라면 헌법 조문 중에 2개 뽑으라면 하나 행복 추구권, 하나 환경권. 사회적 기본권 대부분인데 그중에 환경권. 그게 왜 2개가 5공화국 때 들어온 거거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법률이 나오셔야 돼요. 헌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3번이 틀린다. 4번 평화주의, 헌법의 이념 또는 목적이라고 하여 이것을로부터 국민의 개인의 평화적 생존권. 아주 유명하죠. 요거 외워야 된다. 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 거. 이거 5개는 외우셔야 돼. 이거 객관식용이야. 자, 적어도 조금 전에 있는 4번 지문처럼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건이니까 거의 명사처럼 암기하셔야 돼요. 평화적 생존권, 이거 기본권 아니에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자,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 건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선거를 했지만 뽑은 다음에 너는 어디? 이건 없어요. 국회 구성권 기본권 아니에요. 세 번째, 자, 이 사건은 단기 기간 봉사 활동, 단기 기간 의무 복무 플러스 엔드 하는 장교 얘기예요. 남자분이에요. 단기 장교인데 1년간 육아휴직 하겠대. 야, 지금 몇 년 하지도 않는데 1년 쉬겠다면 그럼 말이 돼? 거기다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지. 왜? 남자분이잖아. 남자분. 물론 중요하죠. 육아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권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법률상 권리 정도만. 또 유명한 판례 한일 어협정 사건에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영토권, 국민은 영토권이 없어요. 국가 입장에서 외세로부터 침해받았을 때 영토 침해라는 걸 국가가 국민의 영토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영토권이라는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기본권성을 갖지 않는데 다만 다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자, 교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수업권. 자,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위임받고 학부모로부터 위탁받아. 그러면 자기 건 아니잖아.
교사의 수업권, 기본권 아닙니다. 요 5개는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4번 평화적 기본권 이런 건 도출될 수 없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5번. 여러분 문제 5번 아주 중요한 판례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기본 상식이야. 왜? 여러분 행복추구권을 직접 침해한 판례사는 그냥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유결정권 그렇게 나오는데 행복추구권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기부채납. 이 기부채납. 여러분 기부. 내가 기부를 받는 거 이게 직업이야? 그러면 기부 받은 돈은 내 재산이야? 아니잖아. 받아서 좋은 데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받아서 좋은 데 쓰면 기쁘잖아. 행복추구권이야. 자, 그러면 이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자유권이란 말이야. 기본권이란 말이야. 그럼 원래 자유권, 기본권은 뭐여야 돼? 원래 자유였는데 국가가 통제하려고 살짝 들어와야지. 그럼 원래 안 되고 국가가 허용할 때만 할 수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지.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뭔가 문제가 됐을 때만 들어와야 자유권의 개념이에요. 근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해서 전혀 요건을 법률에 마련해 두지 않은 채 국가가 허용할 때만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유권이 아니지. 그래서 그건 침해고. 만약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규정을 쫙 만들어 놓으면 국민 누구나 그 요건만 무조건 해당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요건이 빠졌을 때, 그럴 때, 무요건에 반했을 때만 국가가 개입하면 그게 자유권이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 법률의 규정을 두고 허가를 하도록 하면 반하지 않습니다. 왜? 법률대로 할 거니까 국가는. 따라서 법률의 요건을 국민이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자, 볼게요. 기억. 우리 헌법 10조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 가치며 그다음에 행복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행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맞아요. 행복추구권. 니은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자, 기부금품 모집 자 규제법. 기부금품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자, 법률의 요건을 둔 사건이지. 반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의 요건을 뒀으니까 선생님 법률이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디귿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상 허가제가 기본권의 본질 부합하려면 허가 절차가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면 안 되죠. 자유를 인정하게 해줘야지. 따라서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기본권 주체에게 기본권 행사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실질적으로 뭐 노예하려고 그래 막 이런 거 통제 못 한다는 거지. 따라서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반하지 않는다. 리얼 허가가 갖는 헌법상 의미를 고려할 때 입법자가 법률상 허가 요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여지가 있는 개념? 자, 쉽게 얘기해서 입법자가 또는 행정부가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사용한다 해서 반하는 건 아니에요. 자,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예측 가능한 범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용어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다 언제나 다 써 있으면 좋은 거고 다만 애매한 용어를 쓴다 해서 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건 중 일부를 위임을 한다 해도 반하는 건 아니다. 무조건 다 입법자가 해야 되고 다 명확하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리을만 틀렸네요. 옳게 짝지어진 건 4번이네요. 문제 6번 사례, 판례 요거 조문을 살짝 써온 건데 결국 요걸 보면서 너무 글씨가 많다, 너무 박스 많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요. 공무원이라면 특히 7급 이상 뭐 이렇게 되면 또 경찰은 경사 이상 그러면 무조건 재산 등록을 해라. 누가 공개하라고 그랬어? 등록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경사 이상 계급에 해당되는 자 등록을 하라고 재산. 공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청년 경찰 요즘에 경찰 바르고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등록하라고 떳떳하잖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그 결과까지 합헌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까지 보니까 등록 의무를 부과해 놨더라.
자, 1번 공직자윤리법 대통령령이 공무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그러니까 공무원의 범위, 더 재산 등록의 범위를 어느 공무원까지 할지라는 일체 형성 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자, 법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 구체적 국가 적용이 나와야지. 이게 만약에 법이 직접성을 갖으면 처분적 법규 이럴 때 빼놓고는 직접성을 법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 인해 공권력 행사가 있어. 그 공권력 행사 때문에 침해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법률 자체는 직접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이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이유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공직자 본인 배우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 가액 그 재산의 변동 사항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 뜻에 따라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개성 신장을 위한 전제가 되는 사유 재산에 관한 정보 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는 영역이지만 침해는 아니에요. 자,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 4번 재산사항의 공개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에 불과하다. 공개까지는 안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한하는데도 침해는 아니다. 경찰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억제.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국민 봉사자로서의 경찰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공익이 이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거야. 따라서 재산 사항에 관한 기본권 제한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 제한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달성하는 공익은 크다는 거야.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1번. 자, 7번 볼게요.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의 표현이라고 다 쓰기도 하지만 일단 자유권적 기본권에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느냐라고 하죠. 37조 2항에 자,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옳은 질문을 고르라는 문제지요. 1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적 판단 제공하거나 자, 확실하다고 오인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불확실한데 이거 사기 아니야 일종의? 이거는 현혹하는 행위잖아. 이거 잘못하면 투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형사처벌하는 건 잘한 거지. 이게 왜 위배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2번 택시 운전 자격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성범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거. 아니 택시 운전 자격 취득한 사람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 되잖아.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 3번 유명하죠. 서울광장 차폐 사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했다 사건. 그냥 이건 말로 나와야 돼. 이건 헌법 한 사람이라면 거의 뭐 그냥 상식이다.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지. 또 거주 이전의 자유. 왜? 서울광장은 주거지가 아니잖아. 4번 타소 장치 허가를 받고 물품 반입 신고를 하였으나 수입 신고 없이 물품 반입한 경우 반출한 경우 당의 물품을 필요종 몰수. 자, 이게 타수 장치가 뭐냐면 내가 개인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국가가 아이고 지금 한국에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쌓을 데가 없으니까 당신 그 창고 좀 씁시다. 보세 창고로.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처리가 됐을 때는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못 가게 하여 뭐 반출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전문가는 아니잖아. 난 뭐 개인 창고 이용하던 개인 창고 주인인데 근데 나는 그런 줄 모르고 그다음에 위조된지도 모르고 그걸 반출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반출시켰으면 그건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와서 그걸 반출시켰으니까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걸 취직하면 말이 안 되죠. 과실은 있어도 과태료나 뭐 이런 건 받을 수 있어도 물건을 내가 빼돌린 게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따져 묻지 않고 그냥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 옳은 지문은 2번. 자, 8번 평등권 평등원칙 설명 적절치 않은 거. 1번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 부과 평등원칙 공과금 납부무자 법률에 의해서 법적 사실적 평등하게 부담받을 것을 요청한다. 여러분 세금은요 헌법 59조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죄용법정주의처럼 왜 국가 작용 중에 죄와 형에 해당될 때 사람을 가두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내는 거 이게 국민 입장에서 가장 침입적이기 때문에 엄격히 국가가 움직일 때 법률로 통제를 해요. 국가 막 움직이면 못하고 법률로 이렇게 족쇄를 넣는 거야.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조세 법률주의. 근데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명확주의, 조세 요건 법정주의인데
평등주의는요. 그거는 어느 영역에서나 다 평등해야 된다 해서 헌법 11조에서 나와요. 따라서 조세가 누구나 자 같은 사건, 같은 경우, 같은 금액이면 세금도 같아야지. 요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유공자 본인하고 국가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본인은 31조 6항에 거기 써 있어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 32조 6항을 엄격히 해석하거든요. 엄격히 해석하면 거기에 없는 글씨는 쓰면 안 돼요. 거기 국가유공자 가족은 없거든. 유가족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유가족이지. 국가유공자 본인 그렇게만 돼 있어. 가족은 거기 없어. 그래서 여기 31조 6항에 근거해서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다. 잘못했네. 자,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서 가산점 제도의 근거를 32조 6항에 모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벌써 틀렸지. 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국가유공자 본인은 완화된 비례원칙. 자, 가족은 엄격 원칙으로서 비례원칙, 엄격 심사 원칙으로서. 알겠지? 이거 암기하셔야지. 따라서 완화된 기준을 모두 다 적용하면 안 되죠. 본인만. 가족은 엄격한 심사 방법으로서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지. 자, 2번은 이래라 저래라 다 틀렸네. 3번 조세 법률 조항이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면 누가 결혼해? 결혼 안 하지. 따라서 비례 원칙의 의한 심사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반된다. 맞죠? 아니 오히려 더 가족을 꾸려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도와줘도 모자란 판국에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더 차별 취급하면 안 되지. 4번 비례원칙에 관한 경우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 차이, 성질과 비중, 차별 목적, 비중과 차별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균형 관계를 이루었는가 심사한다. 아주 바람직하네. 정답은 2번. 자, 9번 죄형법정지예요. 아까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지. 자, 12조, 자 13조, 27조 4 여기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는데 그 중에 13조의 죄형법정지 1항. 자, 헌법재판소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노약장 유치는요 유죄, 무죄라는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과태료로 노약장 유치하시면 안 돼. 행정제재 과태료하고 행정제재는 과태료는 안 돼. 노약장 유치, 실질,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한다. 자, 두 번째 형벌 불소급, 소급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 불소급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근데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벌과 관계가 직접성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성벌 불소급 원칙에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벌에 있는 규정만을 형식적 의미의 형벌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국한하지 않는다. 처벌이라는 개념, 뭐 특별 형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 3번 요거 조심하셔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판사님이 더 많이 하실까?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더 잘할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전문가의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더 정확성을 가질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건을 법원에서 다 사건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일 때는 이렇게 전문가의 판단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범위, 법률에 직접 확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건 오히려 고맙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4번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여러분 정관은요 내부적 규율에서 그래요. 내부적 규율 중에 그래 일단은 최고 규율은 맞아요. 하지만 정관은 내부적 규율에서 자기들 것만 쓰는데 전 국민이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형벌을 내부적 규율인 정관의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 이거는 죄형법정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자, 10번 볼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거주 이전의 자유 16조인데 이게 3구하고 5초 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주거의 자유에서 14조인데 주거의 자유는 16조에서 분리된 거예요. 주거의 자유는 그러면 정적인 자유만 남아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동적인 자유.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누가? 국민은. 하지만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 없고 출국의 자유만 있다. 자, 1번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합헌입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자, 2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거. 돈 내고 나가라고. 출국 금지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침해 아닙니다. 맞아. 제한은 침해가 아니다. 같은 말이야. 맞는 지문이야. 자, 31세, 36세, 38세, 39세 병역, 면제, 연령, 한계. 이거 어느 연령도 위헌 결정 받은 거 없다. 머릿속에 꼭 침해 아니다. 4번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에게 특정한 국가 국적 선택할 권리. 오, 여러분 국적 선택권이라는 기본권은 없어요. 권리도 아니고요. 그럼 법적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 장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1번 18조 통신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한 것은 1번. 자, 시설의 안전, 질서, 해할 우려 있을 때 등에서 수용자가 작성한 지필문 외부의 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 아무래도 뭔가 우려가 있을 때 하면 이건 침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 1조로 예 없이 이러면 침해가 되지. 자, 다음에 두 번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청취,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큰일 나지. 자, 처벌하는 건 침해 아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제발 교육을 받을 때까지만. 아니 뭐 계속 평생 동안 뭐 전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신병 교육 기간에만. 지금은 뭐 예외적으로 또 전화도 하게 해주대. 이 정도는 침해 아니다. 맞네요. 3번이. 통신 제한 기간, 횟수 전혀 예전에 제한이 전혀 없었어. 이거 전부 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잖아. 그래갖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 국내 범죄 중 자, 국가보안 범죄는 4개월, 일반 범죄는 2개월, 그것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알겠죠? 지금은 법이 다 그렇게 침해한다로 바뀌었어요. 침해한다로 인해서 개정됐어요. 옳은 지문은 3번. 자, 12번. 우리 양심의 자유 언제 나왔어요? 종교의 자유에서 양심의 자유에서 뭐가 분리됐어요? 종교의 자유가 3공하고 5차 때 분리된 거 아시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양심이 뭐예요? 자, 결국 내가 허물어 내 자신이 그 이상 다른 결정을 하면 나 아니야 그거 라고 할 정도의 물러설 수 없는 결정. 근데 그거 어느 때? 추상적으로? 늘 일반적으로? 아니야. 구체적 사건에서.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난 그럴 안 돼. 구체적 사건에서 특정한 내용을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나는 한 발짝부터 물러설 수 없는 양심상의 결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말의 표현은 어려워요.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뭐 이런 말 쓰죠. 1번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 이거 외부에 표시한 거야. 병역 거부할래요. 표시했잖아. 그러면 상대적 기본권. 그러면 충돌했을 때 서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양심은 뒤로 물러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 강요받는다, 강요받지 않는다 문제인데 사반자 이런 충돌했을 때 물러설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대안식 해결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결해야죠. 그래서 대체 복무 수단을 마련할 국가는 의무가 있다. 또 국가가 의무가 있다 해서 국민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권리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국가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 병역 거부가 도덕적 정당하다는 의미를 양심상의 결정이 반드시 사회윤리 도덕과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범죄적 양심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죠. 대체복무 마련할 의무가 있는데 안 돼 있다. 근데 무조건 병역 거부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형사처벌로 바로 가겠다? 대체복무제가 있는데도 선택해서 안 가겠다는 거 형사처벌해도 되고.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병역 거부를 선택하고 형사처벌 안 돼. 그건 또 그래서 형사처벌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 선택적 수단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병역 거부했을 때 형사처벌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냥 형사처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제가 잘못된 거지. 따라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침해까지. 자, 국가가 대체복무제 도입함으로써 병역 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제거할 의무는 없다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의무는 있다. 4번 개인의 양심은 민주적 사고,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 지극히 주관적 윤리적 반드시 사회의 윤리, 도덕과 같을 필요는 없다. 정답은 3번. 틀린 질문이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3번 종교의 자유. 자, 19조에서 분리된 20조 종교의 자유.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한 거. 자, 금치 기간 중에 공동 행사, 종교 공동 행사. 아무래도 금치 기간은 교도소 안에서 또 소란을 펴갖고 독방 처벌을 받은 거야. 아이, 금치 기간 짧은 기간 그때만 그거 제한을 한다 해서 치면 아니에요. 두 번째, 종교시설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금은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종교시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또는 자 종교행사마다 많이 운집을 하니까 아무래도 기반시설 같은 거 있잖아. 도로라든지 또는 안전 이런 일반적인 일반시설이 많이 조금 마모가 될 확률이 있잖아. 그 마모가 돼서 비용이 드는 거를 우리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시설이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시설이나 이용하는 시설을 만들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해야지 종교단체에서 특별하게 종교적 탄압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종교단체에 대해서 굳이 감액하거나 면제를 둘 필요가 없죠. 그걸 두지 않는다 해서 침해다 그러면 틀린 질문. 학교 정화구역에서 납골시설은 누가 운영을 해도 금지예요. 합헌입니다. 종교단체, 종중, 일반사인 다 금지예요.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네요. 4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그게 그 학교가 일반적인 공교육을 담당할 때는 당연히 교육부에 인가를 받아야죠. 공교육이잖아. 내부에서 자기 종교단체 안에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침해 아닙니다. 옳은 지문은 3번이네요. 자, 14번 15조 직업의 자유. 이게 경제적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서 20손자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청원경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죠. 이거 직업의 자유에서 많이 나오는 리딩 판례야.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이거 침해. 하지만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 이건 침해가 아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그 범죄가 술해죄에 해당되면 그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지금은 선고유예도 범죄 종류에 따라 침해다 침해 아니다가 갈려요. 1번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여기는 술해죄란 말이 없으니까 당연퇴직 들어가면 침해다.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사 그래요.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사를 할 수 있죠. 안경업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침해 아닙니다. 변호사 응시 자격이 뭐예요? 적어도 4년제 학사 이상 자격을 가진. 왜냐하면 변호사 그 학교에 있는 그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에요. 따라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자유 제한은 되지만 변호사가 공무원은 아니잖아. 공무단일권이 아니지. 공무단일권은 무관합니다. 3번이 틀린 답. 청원경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도록. 자, 일반적으로 하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자, 일단은 선고유예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자 요거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1번하고 같이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 들어가는 건 합헌이라는 거. 1번하고 4번 잘 구별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네요. 자, 15번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의 법률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회복무요원 요거 조심하세요. 이분들이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은 조심하셔야 돼요. 복무기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데 문제는 정치적 행위를 할 때인데 아니 정치적 단체인데 정당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 밖에 정치적 단체 모두를 금지하면 이건 너무 일률적으로 너무 커졌어. 그래서 침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복무는 조심해야 되는데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또는 정당 같은데 이건 안 돼. 여전히 안 돼. 하지만 그 밖에 정치적 단체라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잖아. 일률적으로 이해 없이 침해다. 자, 2번 정보통신망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요청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쿨링타임을 좀 가져요. 그래서 약간의 쿨링타임이 임시조치 기간 30일을 갖는 거 그거 자체는 반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사전 선거운동 형사처벌. 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인 대면 말로 요거 조심하세요. 말로. 자,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개별적 대면에 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왜? 아니 말로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 잘못한 건 아니잖아. 형사처벌할 건 아니지. 그래서 대면하여 말로 요 포인트 딱 밑줄 쳐놓고 일률조 이해 없이 처벌하면 이거 침해한다야. 3번이 틀렸네요. 4번 광고물의 총, 수량, 조항 이 사건의 고시가 특정 구역 지정한 행정 중심 복합도시 예정지구 안에서 세로형 간판, 옥상형 간판. 여러분 간혹 가다가 길 가다 보면 건물을 깔끔하게 광고판이 한 업체에 하나씩만 그것도 정형화된 크기로 글씨가 이쁘게 아주 깔끔하잖아. 보기도 좋고. 이게 광고판 정리한 거지. 이거 침해 아니에요. 오히려 바람직한 거예요.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자, 16번 형사보상청구권 28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권, 그다음에 손실보상청구권. 각기 목적, 대상, 효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형사보상청구권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할 수 있어요. 목적, 효과가 다르니까. 어느 범위가 더 넓냐라고 따지면요. 솔직히 말해서 목적 효과가 다르니까 어느 범위가 넓다 좁다 뭐 이거 따질 건 아닌데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 구금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 생명, 신체 대상을 넓게 잡고 위자료가 포함되는 건 손해배상인데 자 형사보상청구권은 위자료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만 뭐는 되냐면 형사보상청구권은 기회상실에 관한 이득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대상 효과 범위가 다 달라. 동일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번 지문 23조 3항의 손실보상과 28조의 형사보상 청구권은 본질이 동일하다. 땡!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의 보상 청구 기간이 1년 너무 짧았어요. 헌법 불합치. 그래서 지금은 3년 5년. 자, 디귿 보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국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음에 따라 현행법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은 즉시 항고. 옛날엔 불복 절차를 아예 못하게 했어서 위헌 결정 받았거든요.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리딩 판례니까 이거 니은 디귿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억은 성질에 관한 문제, 법적 성질. 그래서 기억만 틀린 지문이네요. 3번이 정답. 자, 17번 기본권 제한,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본권 제한 37조 2항 한계를 넘은 순간 침해로 넘어갑니다. 자, 1번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한규를 얘기하는 거지 법률로서가 아니죠. 이거 앞뒤로 바꾸면 큰일 나요. 바로 바꿨잖아요. 자, 법률의 근거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 아니야. 근거한 규율이야. 앞뒤로 바꿔야지 이거. 1번 틀렸네. 자, 2번 요즘에 핫 이슈였었어요. 강제 셧다운 제도 하펀이라고 판례까지 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이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위헌 결정돼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침해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3번 언제나 신체 구금 아니면 내 신체 정보 DNA 그러면 내가 왜 가져가는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DNA 채취한다고 영장 발부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안 해. 그거 침해야. 따라서 DNA도 마찬가지요. DNA 감식 시로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 대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침해다.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4번 통계청장 인구 주택 총조사. 이게 뭐 사생활 침해요? 몇 분 사시는지. 종교 거기 써라고 그랬는데 그거 반드시 강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또 자기정보 결정권 침해다 이러지 마시고요. 침해 아닙니다. 인구조사 해야죠. 그럼 이제까지 한 인구조사 다 침해입니까? 정답은 2번. 자, 18번 자기 낙태. 자, 일단은 최근에 판례가 자기 낙태죄든 뭐든 낙태죄 조항. 왜? 인부의 선택권이 없어서 위헌 결정한 거야. 뭐가? 낙태죄 조항이 인부의 선택권이 없어서. 이랬더니 낙태죄 조항 위헌 결정하면서 왜 태하고 인부의 둘이 충돌되니까 아니라니까 지금 주소를 잘못 얘기했지. 낙태죄 조항이 인부의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 주소를 잘 봐야지. 1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야. 낙태죄 조항과 인부의 선택권 여하에 따라서 충돌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결정을 한 거지. 태아하고 인부의 선택권의 충돌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에요. 직접은 낙태죄와 인부의 선택권 문제였어요. 태아와 인부의 생명권 직접적 충돌 문제다. 잘못 이해하고 있네.
1번이 틀렸고 2번 국가에게 태아 생명권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 발달 단계 정도에 따라 달리 처우를 받을 수 대표적으로 초기비하는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태아 정도에 돼야 생명권의 주체지만 또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 살아서 출생할 것을 요구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기본권 보호 위반 아니다. 3번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 동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 행사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 생명보호수단 정도를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2주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다 줬는데 입법부가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4번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부녀의 촉탁, 승낙, 받아 낙태하기 위한 의사 형사처벌, 자기 낙태죄 조항도 얘네들도 한 묶음이잖아. 동의 낙태죄, 자기 낙태죄 한 묶음이잖아. 인부의 선택권이 없이 처벌하는 그것 전부 다 위헌 관계 있다. 정답 1번, 19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 싹 다 골라보세요. 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외부에 표시했을 때 무조건 대체 복무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거 저 위헌이다. 근데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해서 전제가 잘못됐다 해서 전제가 잘못돼서 대체 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자,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 외부의 표명. 그래, 표명.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표명했으니까 행사의 자유. 자, 이것도 약간의 양심적 행사. 자,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표현의 자유, 상대적 기본권, 형성의 자유는 내부에 있으면 절대적 기본권. 자, 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 존엄 가치 기초되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심사는 자의금지 심사. 아유, 양심 문제를 웬만하면 하포로 넘깁니다. 이런 심사하면 안 되죠. 엄격한 비례 심사. 디귿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양심상 결정에 따라 입양을 거부하거나 소집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 부과. 제가 뭐라 그랬어? 대체 복무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위헌이라고 자 제안하고 있고 더 나가서 위헌이다. 자, 리을 대체 복무제 도입함으로써 병역 자원을 확보하고 병역 부담 형평을 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제에 대해서 처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침해다. 처벌 조항이 침해가 아니라 전제가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니은, 리을이 틀리고 2번에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으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마지막 20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신체의 자유라는 게 옛날에 처음에는 형사 절차에 국한했어요. 자, 하지만 신체 구금에 관한 문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조금씩 확대되는 거지. 그러면 신체 구금이 형사 절차만 있나요? 행정 절차에도 있어요. 물론 행정 절차에서 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시작했는데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체 구금은 형사 절차의 구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행정 절차의 구금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거요? 여러분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면 자 불법 체류자 보호실 유치해갖고 강제로 거기다 가둬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2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경교통권 피의자 조력을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후방 착석 뒤로 앉아라 사건. 침해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자, 4번 변호인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 형사소송법 34조 정한 변호인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 접견을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 정의, 암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